네, 4장. 어, 같이 진행하다가도, 그러니까 3강까지는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응? 3강까지는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강부터는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2번 하는 거죠, 2번. 4강부터는 나눠서 하는데요. 남학생만 따로 해요. 남학생만. 그래서 남학생만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남학생은 제가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르고 특별히 성에 대해서 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그렇게 다름을 모를 때 서로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이 어떠한지, 남자들의 현재 그들이 성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학생에게는 안내하고, 남학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은 성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남자가 어떻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당황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같이 놓고 하면 되게 이성에 대한 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사춘기 때 남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성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춘기 때부터. 엄마들은 아셔야 돼요. 내 아들은 아닐 거야. 아닙니다. 자, 사춘기가 된 순간부터 남자들은 성적인 것에 많이 두뇌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그게 나쁘냐? 아니에요. 정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종하지 않은 거예요. 번영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의 머릿속에 성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 이거를 나쁘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적인 충동을 기도와 활동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남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음란물로부터 나를 지킨다. 그리고 3번째 이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멋진 남자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3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성경절 민경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자, 마음 열기서부터 저는 조금 저돌적인 질문을 해요. 아예 그냥 마치 안다는 듯이 바로 그냥 질문해버리면 남자애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머릿속을 다 알고 있어 라는 시선으로, 자, 머릿속에 성적인 것으로 가득 찰 때 너네는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저랑 4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4번째 그냥 강의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문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요. 해보세요. 애들이 솔직하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을 때 정말 다양한 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나가서 운동해요. 그런 애들이 많고요. 그 어떤 애는 시를 써요. 그런 애도 있었어요. 진짜 거기가 이제 공부 많이 시키는 동네였는데 걔는 시를 써요. 그런 애였어요.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다,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죠.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음란물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빨리 넘겼네요. 그 이제 머리에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러한 성적인 생각으로 어디가 가득 찰 때가 있음을 그들도 시인하거든요. 시인해요. 그럴 때 자기들도 괴롭대요. 네, 힘들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야죠. 예. 그래서 그들 나름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칭찬하고 그거를 지속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성적인 관심이 크다는 거는 내가 뭐 하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이 성적인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기 전에 내 스스로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성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즉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남자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그것이 음란한 것으로 가는 것을 바로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이 아름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즉시 하나님 창조하심을 떠올리면 돼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애들도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를 할 때 즉시 감사 기도를 해보자 라고 제안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보고 운동하는 것 정말 강추한다. 그리고 시를 쓰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게 혈기왕성한 20대 남자애들은 운동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이 죄책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말해요. 감사라고 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럴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으나 그럴 때마다 죄책감 느끼지 말고 감사하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쐬고 산보를 하든지 농구를 한번 하고 오자. 그러면 싹 없어진대요. 애들이 그래요. 싹 없어진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란물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요. 음란물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얘기도 함께 해줘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의 머릿속에 그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만큼 여학생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 라는 거 이야기해줘요. 여학생들은, 여자들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에 대하여 남자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지만 여자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것에 그렇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나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단다라는 거를 알려줘요. 그다음 이제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음란물을 주로 영상으로 접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거든요. 언제 처음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뭐 4학년 이렇게 막 대답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년에 많이 보여지는 거. 중학년 정도.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더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교회에서 물어보면 3학년, 4학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노출이 됐다. 그랬을 때 뭐 제가 안 본 친구, 뭐 한 번도 안 본 친구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냥 저는 지금 안 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음란물이 어떤 것인가는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더 어떤 그룹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자유행위는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아예 이렇게 오픈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몇 번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은 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는 안 하면 좋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표현하셨죠. 그런데 제가 남자들의 상황을 모르는데 엘렌 G 화이트이 하지 말래, 하지 마, 이렇게까지는 아직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질문을 했으니 그것의 횟수가 많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간음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대. 그게 이제 거기까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삶에 방해가 될 정도까지 이것이 횟수가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자유행위 할 때 음란물을 보지 마세요 라는 것은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함으로 중독으로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부탁을 해요. 절대 음란물을 하면서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그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들여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책을 꼭 보시고요. 이 음란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과다 분출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운 영상이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어린 나이 때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궁금하다.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또 누르고 또 누르다가 계속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어서 밥을 잘 못 먹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이게 묘한 게 있는 거죠. 그게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음지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인간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만드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것의 수입은 어마어마한 거죠. 산업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음란물이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야라고 이제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면 그 중에 자기가 중독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그룹과 저가 신뢰 관계가 쌓였다는 거죠. 그게 왜 이런 관계가 되냐면 지금 이 지도하는 사람의 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회복했으면 좋겠고 주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오픈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것을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픈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6일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래요. 6일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7일째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제가 예상하는 답 밤새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너 혼자 노력한다고 끊을 수 없으니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엄마의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아이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너가 정말 끊고 싶다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너의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교육이 시작될 때 그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수업 끝나고 엄마랑 우리 셋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만나서 이제 오픈했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말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가 알고 있다는 건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의 도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인지하게 됐을 때 동의했어요. 동의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죠. 먼저 우리가 너가 아침 저녁으로 아니 아침에 혹시 말씀 묵상을 한다면 그 시간에 꼭 이 문제로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보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걸 빨리 알아채자. 그래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내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채고 방으로 나가서 엄마한테 알려. 엄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 아들을 붙잡고 그랬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하고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숨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거를 음란물을 볼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애가 막 굉장히 난했어요. 말도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애 있잖아요. 말을 막 이 말 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막 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끊고 났는데 아이가 굉장히 차분해지고 공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도 달라졌다. 이 사례를 봐도 음란물이 얼마나 우리의 아들들을 망가뜨리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됐을 때 혼내지 말고 함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저는 이 아이에게 음란물이 그 아이에게 보여지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를 길러보면 이제 3, 4학년 정도에 노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 이 아이에게 이렇게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혀 다른 이러한 것을 인식하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란물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너가 만약 접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꼬고 이것에 대하여 더럽다고 인식하게 될 거야.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가 이것에 접촉하게 됐을 때 선물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역겨운 것으로 너는 성을 인지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이것은 너 손에 오더라도 클릭하거나 보지 않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막 보내버리거든요. 그때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그 교육은 제가 중학교 2학년 교육에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 남자애들은 이 음란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에 중독이 되면 신체도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이것이 주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쫓아내자라는 거를 남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나도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지, 흉내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나치게 즐기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저는 이혼하는 커플도 봤어요. 남자가 못 하세요. 오히려 못 하셔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대 때 그 넘치는 성욕을 이거라도 풀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성욕을 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성에 빠져서 다음에 어른이 돼서 올바른 성을 즐길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네. 정말 나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핸드폰에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너 스스로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핸드폰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핸드폰을 사주는 시기를 웬만하면 늦추시는 게 좋아요. 늦추시면 최대한 늦추시는 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남학생은
핸드폰을 거의 고등학교 몇 학년 때 갖게 되었는데 이게 몽정을 애들이 하잖아요, 사춘기 때. 근데 보통 애들이 몽정을 사춘기 정도에 하는데 이 아이는 천연계를 정말 좋아하는 애예요, 아이가. 그래서 온갖 관심이 새에 있어, 새. 그래서 새를 관찰하고 탐조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 열정이 들어가 있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포르노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천연계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는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물어보니까 몽정을 고3 때 했어요. 그러니까 성애화가 늦는 거죠. 성에 대한 관심이 늦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 축복이잖아요. 이 괴로움이 덜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주 건강한 아이인데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다 보니 성적으로 늦어지면서 그 아이가 좀 자유롭더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음란물과 아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차단하는 것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음란물이 내면을 지배하면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보면 그 속의 사람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네 번째 시간은 남자 여자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순결수양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넷째 시간은 그다지 길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해요. 이거 하는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성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학생들한테 하지만 너네가 스스로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매너 있는 남자가 된다면 정말 너의 짝이 될 좋은 성품의 아가씨는 너무너무 너네를 높이 평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걸 너희가 먼저 해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에 그 짝이 우리 교회 사모님으로 왔을 때도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남학생 교육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남학생 나가고 여학생 들어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들어오면 첫 번째, 왜 어른들은 우리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걸 싫어하실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뭐 입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알려줍니다. 그다음 여자들은 음란물을 동영상으로 접하기보다 글로 접해요. 네, 글로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왜 차단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남학생하고 똑같이 이성 교제 시 스킨십의 한계를 내가 정하자. 남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여러 교회를 다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나의 교육을 받은 남자를 만날지 아닐지 모르므로 여러분 스스로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하죠. 자, 그러면 여학생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학생들에게 남자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들은 성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다. 그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은 남자들은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남자도 많이 만난다.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만 노출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동 음란한 생각을 한다. 라는 걸 알려주면 깜짝 놀래요. 모르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너가 다 파인 옷을 입고 아주 그냥 하이 상실 옷을 입고 전철을 탔는데 내가 모르는 남자분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속의 상상으로 너를 이렇게 엎였다, 옷을 입혔다 벗겼다 이렇게 하는 거, 상상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죠. 끔찍해합니다. 끔찍해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다른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두뇌에 내가 음란한 생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수긍합니다. 네, 거의 다 수긍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배려다. 우리가 교회를 갈 때 내가 엄청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면 같은 남자 성도가 예배 보는데 당연히 방해가 되겠지요. 이거는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배려 차원에서 옷을 단정하게 입자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의 음란물은 무엇일까? 주로 하이틴 소설과 팬픽입니다. 다시 말해 음란한 것을 글로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이틴 소설에 빠진 아이들은 이성 교제에서 스킨십 하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쉽게 내주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하이틴 소설은 우리 여학생들에게 그런 착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팬픽입니다. 팬픽. 팬픽은 뭐냐면 팬들이 쓰는 소설이에요. 이거 누가 쓸까요? 10대 여자들이 써요. 10대 여학생들이 쓰는데요. 10대 여학생들이 남자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씁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돌을 연애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여자를 올릴까요? 얘네들은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씨샘나. 그러니까 주인공을 여자로 하지 말 거야. 그러면 주인공을 뭐로 해요? 남자로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연애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걸 보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요즘 여학생들의 동성애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팬픽의 영향이다라고 하셔요. 자, 그래서 이 팬픽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읽어보진 않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냥 정말 하등에 쓸데없는 거예요. 내용이. 네. 그래서 이러한 하이틴 소설과 팬픽은 글로 된 음란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빠질 때 이 성관계에 대한 스킨십에 대하여 위험한 스킨십에 대하여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여김으로 나를 쉽게 내어주거나 동성애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수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학생들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처음 실수를 하게 될 때가요, 정말 순진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학생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성교육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연애학교든지 결혼 웨딩 플래너든지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꼭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왜 나오는가 보세요. 남자는 섹스를 위해 사랑을 하고 여자는 사랑을 위해 섹스를 한다. 이해가 바로 되죠. 이거를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남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스에 대한 생각, 성에 대한 생각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여자애들은 감정적으로 나누고 교감을 나누는 걸 굉장히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줄 때는 자, 남자 여자가 소개팅을 했어. 소개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지난 후 손을 잡았어. 손을 잡으면 여자애들의 반응과 남자들의 반응이 달라. 자, 여자들은 손이 따뜻했어.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쿵쾅쿵쾅 너무 좋았어. 이렇게 여자들은 느끼거든요.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죠. 감성적으로.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뭘 하지? 그 다음엔 어떻게 안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만났어요. 그럼 여자들은 이제 무방비예요. 너무 이 오빠가 좋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너무 낭만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는 의도적으로 이제 한번 안아볼까 하고 다가오면 이 여자는 또 낭만적이야. 가슴이 따뜻해 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그래 너무 참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참 낭만적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는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이게 특징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그 다름에 대하여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원하고 내가 이렇게 이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얘도 좋아하네. 자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얘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진도 계속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왜 하지 마세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내가 이거를 거부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할까 봐 그래요. 여자는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거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자가 원하는 스킨십을 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거죠. 이 교육에서.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왜 너희가 먼저 스킨십의 한계를 정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이유도 이것이다. 남자들은 직진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옆에서 여기서 잠시 멈추면 좋겠어요 라고 여자가 해주는 거죠. 그게 남녀의 조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너네가 싫은데 가만히 있지 마. 이 사람을 놓칠까 봐 가만히 있지 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끝까지 가게 돼. 대부분 보면 끝까지 간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순진한 경우. 몰라서. 그런데 남자도 또 순진해요. 얘가 좋은지 알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순진하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에게도 여자는 실은 성에 대하여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거. 그냥 낭만적인 가벼운 포옹, 가벼운 손 잡는 것까지는 여자들은 행복해하지만 그보다 더 다가올 때 엄청 당황스럽다. 그리고 그것을 말을 못할 뿐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많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 상대 이성에 대하여 욕을 하라는 게 나쁘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스킨십의 한계를 여자가 정하는 거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기분 나쁘게 생각될지 모르는데 이게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이게 본성인데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타고났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거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딸 교육 잘하시고 딸 교육 잘하시고 딸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밥을 먹으러 갑시다. 자, 질문 있다면 이 4강에서 질문 있다면 질문해 보시고 그다음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와가지고 사이에 품에 들어와가지고 막 나도 안아줘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해?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시선을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이 이제 시작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여기에 참석하게 됐는데 아직 그 음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미리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보지는 않았고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싶은데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이걸 보지 말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엄마가 얘기했을 때 이런 게 세상에 있어 하고 너무 오히려 충격을 받을까 봐 사실 처음 접한 아이에게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이걸 보지 말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귀를 항상 기울이고 계셔야 돼요. 아이의 이야기 속에 키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들을 교육을 했는데요. 4학년 때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갔다 오더니 엄마 아이들이 누구네 집에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 그까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같아요. 그건 같죠. 저희 아들은 가진 않았지만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반의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헛도치게 불났어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우리 애들을 데려갔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우리 반 엄마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해야 할 때라는 신호가 온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를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를요? 이거를 영상으로 가짜 그러니까 이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요? 아니면 그 포르노에 대한 내용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성관계가 어떤 네, 무슨 성관계에 대한 네. 내용.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들은 아빠가 성에 대하여 조금씩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이면 아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너가 어떻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지? 하면 이제 애가 술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에게 주신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이제 경고하고 이것은 너가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게 너에게 축복이야라고 이제 말해주면 좋죠. 그리고 지금 너네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평생 절대 안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저에게 가장 유익한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린데요. 사춘기 3남매를 둔 엄마인 입장에서 요즘은 이제 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고등학교 연애 프로그램, 맞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로 넘어가서 성인으로 갔을 때 그 시기에 연애 프로그램이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은 이제 여자 아이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집중으로 이렇게 이제 하셨지만 반대로 여자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네네. 네, 더 스킨십을 요구하고, 네, 직진으로 나가는 네네네. 그런 네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남자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맞아요.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네, 맞아요. 조언을 자,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 교육할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지만 성적으로 지나치게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하는 여자는 안 하면 좋다라고 표현해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황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위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애들이 자신의 성적인 것을 이용해서 남자를 꼬셔요.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야기해 주는 데죠. 오늘 제가 그거 빠뜨렸죠.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의 여자들은 정숙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여자들은 성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으나 개 중에 나에게 성적으로 자극하면서 다가오는 여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스킨십의 한계를 정할 때 좋은 역할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먼저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면 그런 여자가 떠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육을 했을 때 제가 기억으로 약학과 학생이었는데 아가씨였어요. 이 교육을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사귀기로 할 시점에 이 아가씨가 저는 스킨십을 손잡는 것만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하고 그다음 헤어지고 그다음에 만났는데 나는 너랑 만나도 어디까지밖에 못하는 거 아는데 나 너랑 헤어지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거 물어봐요. 이 사례를 물어봐요. 자,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그 남자는 나를 뭐로 봤어요?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할 상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먼저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킨십의 한계를 먼저 정하는 거는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능력 역할을 한다. 그래서 꼭 이거를 제시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1차 걸러지거든요. 좋은 사람은 걸러진다. 그런 역할이 나를 보호하는 역할도 되지만 상대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됐죠? 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가 아는 한 친구 중에 어릴 때 성적인 학대를 받고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자아이들이 남한테 사랑받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맞아요. 방법을 써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며 네. 또 사실은 선생님이 여지껏 교육했던 아이들은 다 정상적인 맞아요. 가정에서 네네네.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맞아요. 받았지만 삼육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학생들 중에 제가 얘기했던 학생들도 참 많아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정상적인 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쁜 어른들과 맞아.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랑해야 받아야만 되는 그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성적인 피해나 성적인 폭력을 받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이 맞아요. 이런 교육을 잘못 받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맞아요. 뿐만 아니라 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이 무너져서 한 아이는 미친 아이를 제가 봤어요. 아유. 정신이 나가고 네. 자기가 어릴 때 받은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 교육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버렸어요. 정말 미쳤어요. 근데 선 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렇게 받았겠죠. 뭐 이제 순결, 혼전, 순결 그렇게 뭐 하면 이런-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우리가 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멀쩡하고 그 아이도 이제 장로님 집안의 아이였거든요. 맞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요. 정말 멀쩡한 아이인데 그 속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해서 어떤 선까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좀 생각하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도하실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표정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 돼요. 저는 할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써놓고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들 표정을 다 살펴요. 그런데 표정에서 나와요. 해보세요. 그런 아이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표정이 괴로운 표정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아이는 따로 만나요. 네, 수업에서 분리해서 그 아이는 따로 만나요. 그래서 따로 지도하고 이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며 죄악 세상이므로 너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도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 나도 역시 그렇다. 라고 그 아이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대화해줘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에게 이렇게 공감을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사랑이 없이 이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아이를 빨리 걸러내셔야 돼요. 빨리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너를 더 특별히 사랑함으로 나는 너를 너하고만 만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개인적으로 케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도 복음적으로 너의 잘못이 아니고 그건 사단의 잘못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 아이와 같이 그 아이의 슬픔에 같이 공조하고 그 아이의 슬픔에 같이 회복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훈련할 때 아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갖가지 불행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빨리 알아채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